네, 시시각각 급변하는 서울의 오늘 시민에게 유용한 생활 정보와 화제의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10분 체크. 오늘의 뉴스를 확인합니다. 서울시 문화정책자문단 김성수 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어제 그 광명시 쪽하고요. 예. 또 서울 서남북권에 예. 정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던 모양입니다. 예. 전철이 네, 지하철에도 다 그렇습니다. 말이죠. 지금 대략 한 30만 가구가 피해를 봤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피해액이 지금 산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피해액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면은 그 서남부 지역, 서울 네.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그리고 경기 광명, 시흥시 이렇게 대규모 정전 사태가 나왔는데요. 그 11일 낮 12시 53분서부터 네.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치 셧다운 되듯이 그냥 암흑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사전에 예고도 없었고, 그리고 뭐 실제로 일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 중간에 딱 벌어진 사건 아닙니까? 네. 낮 12시 53분이라고 하면은 뭐 사람들 점심 식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고 또 그 가운데서는 또 뭐 무슨 여러 가지 행사들, 주로 점심시간에 많이 하는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피해 사례를 보면요. 뭐 백화점과 쇼핑몰 같은 데서는 진짜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고요. 예. 그리고 또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 또 돌잔치 이런 걸 망친 시민들의 한탄이 막 쏟아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 위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호등이 다 꺼져 버렸어요. 그건 진짜 위험하죠. 예, 그래서 뭐 완전히 신호등 때문에 그야말로 그 차들이 다 엉켜버린 그런 상황.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버린 승객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지금 나왔던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네. 했는데 완벽하게 원인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정확히 몰라요? 예, 일단은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경기 광명 소재의 영서 변전소. 네. 여기에서 이제 개폐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네.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네. 이제 그 이 영서 변전소에서 시흥 변전소, 광명 변전소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쉽게 말해서 아주 거미줄처럼 변전소끼리 연결되어 있는 관계망들이 있는데요. 어느 하나가 이게 다운이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점검하고 절대로 이런 단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네.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뭐 우회로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영서 변전소가 이렇게 다운이 되다시피 했으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서버가 다운되듯이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하시기가 편한데, 거기가 이제 중간에 다운돼서 이 연결망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우회로를 통해 가지고 연결을 했는데,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이 또 공급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체크해서 정확하게 어떤 경로에 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지를 따지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이 영서 변전소를 비롯해서 이 일대의 변전소들의 기계가 노후화되어 있는 게 그 정도 굉장히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후화된 것들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요. 실제로 영서 변전소는 지금 39년째 운영 중인 그래요. 변전소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요. 다시 이런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없었는데 생겼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요. 이 영서 변전소 같은 그 노후화된 변전소가 전국적으로 43개나 있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그러니까 예상됐던 일이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한익 한전사장 사과했습니다. 예. 뭐라 그랬습니까? 전적으로 한전의 잘못이다 이렇게 네. 사과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과를 해야 마땅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철저하게 이렇게 노후되어 있는 그 변전소, 그리고 변전소끼리 서로가 막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상황, 네. 이 상황을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보다 철저하게 점검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게끔 했어야 된다. 그리고 좀 더, 지금 한전은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순수익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그 수익들을 가지고 이런 노후된 글쎄 것들을 말이에요. 선제적으로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보면은 얼마 전에도 한전 고위 간부들이 상여금 잔치를 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그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국민들은 정신 못 차린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겠어요. 실제로요, 뭐 네. 한전 같은 데가 낙하산으로 가시는 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정권도 바뀌고 했으니까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자, 요즘에 프로야구 시즌입니다. 예. 신나게 이제 가서 즐기는데, 예. 근데 그 오게티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나 하여튼 안표상들이 활개를 친다 그러니 참 그러네요. 제가요, 네.
프로야구 팬이 LG 팬인데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이제 직관을 가기 위해서 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표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시즌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빌붙어야 돼요. 왜냐면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 표를 살 수 있는 그 시간대보다 네. 조금 앞서서 시즌권을 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먼저 오픈을 시켜서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해주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네. 직접 현장에 가보면요. 암표상들이 표를 들고 흔들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보셨어요? 예. 그 암표상들은요. 네.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지만 네. 실제로 티가 조금씩 납니다. 어떤 티가 납니까? 이제 배회하면서 사람을 찾는 듯이 이렇게 보이죠.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같이 표를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현장에서 줄을 서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표 구할 수 없다. 이미 뭐 어느 정도가 끝났고 이러면서 이제 1.5배에서 2배 정도의 돈을 받고 거기서 현장에서 판매를 하는데 네.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네. 이런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의 암표상들보다도 온라인에서의 암표상들이 훨씬 더 대규모고 또 아주 조직적이고 또 적발하기 굉장히 어려운 방식으로 암표 그 노릇을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하고 있습니까? SNS상에서? 예, 일단은 SNS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사실은 이런 그 팬들은 다 드러나거든요. 네. SNS를 조금만 보면은 뭐 어떤 그 팀을 좋아하고 언제 직관하러 보고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약 예매를 해주겠다고 꼬십니다. 예약 예매. 그러니까 예매를 할 때 그 시간에 오픈 딱 되는 시간에 들어가서 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걸 예매를 대신해 줄 테니까 수수료를 다오. 이런 식으로 변칙적인 암표가 성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고 거래 사이트에 네. 일단 빅 게임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팀 같은 경우는 두산하고 붙을 때는 빅 게임인데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표들이 없으니까요. 중고 사이트에 가면은 1.5배 정도를 붙여서 파는 표들이 득실득실하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비공개로 이런 네. 팬들한테만 카페에 오라고 초대를 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암표가 쭉 이제 일정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사는 거죠. 근데 이 일들이 이미 많은 시민들이 의심하고 있지만 이제 불법 예매를 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이걸 이용해서 온라인에서 예매되는 것을 입도선매를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킹이식 프로그램이에요, 그건? 어떤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건 해킹은 아니고요. 네. 이제 매크로라고 하는 명령어가 뭐냐면 네. 동일한 어떤 조건에서 동일한 명령을 반복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예매하려면 페이지가 딱 뜨잖아요. 네. 그 홈페이지를 전체를 인식시킨 다음에 홈페이지에서 기입하게 돼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사전에 그 원클릭만 딱 누르면 바로 다 기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뭐 개인정보도 다 빼돌리겠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동시에 그 여러 그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여러 컴퓨터에서 그 동시 접속을 해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의 손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죠. 네. 원클릭만 하면 모든 정보 다 입력이 되니까요. 사람들은 뭐 이름 쓰고 주소 적고 회원번호 적고 이럴 동안에 이미 다 순식간에 쫙 다 해버리는 끝나버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절시켜야 되는데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굉장히 적습니다. 뭐 계좌라든가 카드가 동일한 그 어떤 카드가 많이 사용되는 거 이런 것들은 잡을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실구매자가 많이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대책 마련이 시급한 그런 상황이고요. 대책 현재는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불법적인 것인데 이건 뭐 경찰에서 이거는 적발해서 일반 시민들이 편하게 야구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티켓 시장을 갖다 다양하게 만들어서 네. 한 번의 인터넷 예매로만 끝나고 그다음에 현장으로 가는 이러한 방식들을 제고해서 네.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매를 할 때 특정한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 그거를 1년이고 2년이고 쓰는데 그걸 주기적으로 바꿔서 매크로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콜드 블루 커피 이게 네. 상당히 인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위생이 좀 안 좋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또 전체 그 커피 제조 가공업사를 대상으로 네. 해가지고
위생 점검을 실시를 했는데 14개 업소의 일부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런데 무려 기준치를 수만 배를 초과한 게 있네요. 지금 보니까 대략 4개 제품에서는 세균수가 그 밀리리터랑 한 100 정도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떤 액상커피 같은 경우는 440배. 그러니까 4만 4천 개의 마리수가 확인된 네.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거네요. 뭐 지금 보면은요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제 인터넷 판매를 하는 콜드브루 커피에서 특히 이런 기준치를 넘는 것들이 나왔고 네. 대개 편의점이라든가 또 유명 프랜차이즈에서 판매하고 있는 데서는 그런 게 나오지 않았다고 그런 게 하죠. 안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콜드브루 커피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더치 커피라고 아시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차가운 물로 오랜 시간 동안 떨어뜨려서 커피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끓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균이 생기는 균이 거예요.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 네. 이 사실은 그 드립을 하고 있는 그 기계 자체도 철저하게 살균을 해서 네.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를 잘 지키지 않다가 이제 뭐 세균의 온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콜드블루 커피에 대해서 특히나 더운 날 이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위생 점검을 한 것이고 소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구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전문 커피점에서도 예.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구청위생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여름에 한 바퀴 쫙 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이제 주기적으로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그럼요, 예. 이 콜드블루 커피가 지금 뭐 굉장히 인기이기 때문에 철저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금연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금연 아파트라고 가면 이제 아파트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사인도 있고 그런데 이게 몰래 담배 피시는 분들이 꽤 있나 봐요. 이 흡연자들은 참 큰일입니다. 사실은 금연 아파트라고 하는 건 주민들이 스스로 원해가지고 맞아요. 금연 아파트를 지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의하에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놨는데 네. 자기 혼자만 몰래 이렇게 숨어서 피는 분들이 많이 적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금연 아파트에서 특히나 신고가 들어가거나 하면은 가서 적발을 해야 되는데 같은 주민들끼리 신고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해도 또 그 흡연으로 인한 간접 흡연의 피해들 또 금연 아파트라고 지정이 돼 있는데 흡연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 이런 사례들을 없애기 위해서 주민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대책이 없어서 참 문제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란다나 이런 데서도 피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안 되는데요. 왜요? 근데 참 피나 뭐예요? 문제가 뭐냐면 네. 사실 가장 이 흡연자들이 선호하는 장소가 베란다고 화단 같은 곳인데 베란다나 화단 같은 데는 단속 장소가 아닌 걸로 지금 돼 있어요. 단속 대상에서 금연 제외돼 있거든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신기하네요. 그것도.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사유지이고 아. 그리고 베란다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자기 집 안에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연 아파트라고 해서 그 베란다에서 담배를 핀다고 해서 그 사유지 안으로 들어가서 단속을 적발하기라는 게 어렵다.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좀 규제의 어떤 방식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런 부분 다른 자율구제가 제일 큰 것이고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네.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금해야겠죠, 그죠? 지금은 이제 강제력을 띠고 있는 조치가 네. 취해지고 있으니까 이런 사유지 안에서라도 단속을 할 수 있는 법들도 좀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 오늘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였습니다.